안녕하세요. 슈리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양보호사 시험 대비 30회 기출분석 특강 2교시 4부 시간입니다. 문제 22번부터 30번까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출발! 문제 22번. 침대에 반드시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오른쪽으로 돌려눕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침대 아래에서 종아리를 잡고 돌려 눕힌다. 2번. 대상자의 왼쪽에서 목과 팔을 잡고 돌려 눕힌다. 3번. 대상자의 왼쪽에서 엉덩이와 다리를 잡고 돌려 눕힌다. 4번. 대상자의 오른쪽에 서서 어깨와 엉덩이를 잡고 돌려 눕힌다. 5번. 침대 위에서 대상자의 양쪽 겨드랑이 밑으로 두 팔을 넣어서 돌려 눕힌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오른쪽으로 돌려 눕히는 방법을 물어봤죠. 침대 위에서의 체위 변경과 이동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쉽게 포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오늘 저와 함께 완벽하게 익혀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뭘 해야 돼요? 설명부터 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뭘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니까 협조를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요양보호사도 대상자도 다치지 않고 그리고 힘도 덜 들이고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설명 끝났으면요. 두 번째, 요양보호사가 자신의 위치를 정하고 서야 합니다. 어디에 설지 정하셔야 합니다. 자, 정했으면 서시면 되시고요. 서고 난 다음에 뭐 하셔야 되냐면 세 번째, 신체 정렬을 할 겁니다. 이동을 하기가 편하게 손과 발을 정돈해 놔야겠죠. 그리고 나면 본인이 하고자 하는 걸 하시면 됩니다. 돌려눕히기 할 거니까 지금은 돌려눕히기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침대 위쪽으로 이동한다. 그럼 위쪽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 끝났으면 정리 한번 해주셔야 되는데 대상자가 편안한지 확인해 보시고 엉덩이나 어깨 위치 그리고 침대 상태, 옷의 주름 상태 이런 거를 정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순서대로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대상자한테 먼저 오른쪽으로 돌려 눕히겠습니다. 협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방법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죠. 요양보호사 위치 잡아 볼게요. 자, 내가 여기 누웠으면 왼쪽이 이쪽이겠죠? 오른쪽이 아래쪽이 되겠네요. 요양보호사는 어디에 서셔야 되냐면 중요합니다.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섭니다. 지금 어느 쪽으로 돌려 눕히려고 하냐면 오른쪽으로 돌려 눕히려고 하니까 요양보호사는 오른쪽에 위치하셔야 됩니다. 왜요? 만약 요양보호사가 왼쪽에 있었다면 대상자를 밀어야겠죠, 등 쪽에서. 그러면 대상자가 떼굴떼굴 굴러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낙상의 위험이 있어요. 하지만 요양보호사가 오른쪽에 있다면 대상자가 오른쪽으로 돌다가 떨어지는 일은 없겠죠. 요양보호사가 막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요양보호사는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선다. 꼭 기억하실게요. 위치 선정했으니 이제 신체 정렬을 할 거예요. 신체 정렬하기 전에 하나 기억합시다. 자, 돌려 눕히기 할 때 기억할 것. 대상자를 돌려 눕힐 때는 멍을 떨면 안 된다. 엉을 떨면 안 됩니다. 이거 뭐냐면 머리, 어깨, 엉덩이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먼저 머리가 돌려져야 시선이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다시요. 머리를 오른쪽으로 돌려주면 시선이 돌려 눕히는 방향 쪽으로 먼저 가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신체 정렬하기 전에 머리부터 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체 정렬 할 텐데 손을 어떻게 가슴에 이렇게 포개 주시면 되세요. 아니면 오른쪽으로 돌려 눕히면 여기가 깔리겠죠. 오른손을 위로 올리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올리던지 포개던지 손은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요. 발은요.
무릎을 세우면 돌려눕히기가 쉬워요. 근데 무릎 세우는 게 좀 어렵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돌려눕힐 거니까 오른쪽 말고 왼쪽 팔을 오른쪽 팔 위로 포개어 놓는 거죠. 이렇게 포개어 놓는 겁니다. 그럼 돌려눕혔을 때 좀 쉽게 돌아갈 수가 있겠죠? 손발 정렬 끝났으면 이제 진짜로 돌려눕힐 거예요. 어디를 잡고 돌리냐면 여기 어깨와 엉덩이를 잡고 돌립니다. 자, 어깨는요, 당연히 왼쪽 어깨, 왼쪽 엉덩이를 잡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리셔야겠죠? 자, 그러면 상반신, 하반신이 싹 돌아갈 겁니다. 다 돌아갔으면 뭐 하라고요? 정리하라고 했네요. 엉덩이는 좀 뒤로 뺀 자세가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으니 엉덩이는 뒤로 좀 빼주시고요. 무릎은 굽힌 게 좋고요. 어깨 살짝 움직여서 편안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불편한 게 없는지 여쭤보고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입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침대 아래에서 아니죠. 오른쪽에 서셔야 되죠. 종아리를 잡고 돌리는 거 아니죠. 2번 대상자의 왼쪽 아니죠. 오른쪽이어야 되고요. 목과 팔 잡는 거 아니죠. 어깨 엉덩이입니다. 3번 대상자의 왼쪽에서 틀렸고요. 엉덩이와 다리 잡고 아니죠. 어깨 엉덩이입니다. 4번 대상자의 오른쪽에 서서 맞죠? 어깨 엉덩이 잡고 돌려눕힌다. 맞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침대 위에서 대상자의 양쪽 겨드랑이 밑으로 두 팔 넣어서 돌리는 거 전혀 아닙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문제 23번. 대상자를 휠체어에 태우고 울퉁불퉁한 길을 이동하는 방법은 1번부터 순서대로 보시고 답을 골라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대상자를 휠체어에 태우고 이동할 때의 문제는 항상 한 문제는 출제가 되어 왔습니다. 이번에는 울퉁불퉁한 길을 이동하는 방법을 물어보았어요. 자, 그렇다면 울퉁불퉁, 문턱, 도로턱 이렇게 티귿자가 막 들어가면 어떻게 해라? 휠체어에 앞바퀴를 들어라. 그리고 이동을 합니다. 자,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는요. 2번처럼 앞바퀴를 들고 뒤에서 밀면서 진행을 합니다. 왜 앞바퀴를 들어야 될까요? 요게 이제 바퀴가 작으니까 계속 울퉁불퉁한 것에 마찰이 생겨가지고 진동이 커져요. 그럼 대상자가 불편하겠죠? 쿵쾅쿵쾅 하니까. 그래서 앞바퀴를 들어서 충격을 좀 덜 받도록 하는 겁니다.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답은 쉽게 2번 고르실 수 있겠습니다. 문제 24번. 거동이 불편한 노인 대상자의 보행 연습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아무것도 잡지 않고 걷게 한다. 2번. 준비 운동으로 제자리에서 빨리 걷게 한다. 3번. 대상자의 불편한 쪽에 서서 몸을 지지한다. 4번. 전후 좌우로 신속히 몸을 이동할 수 있게 한다. 5번. 대상자의 건강한 쪽으로 몸을 기울여 걷게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 대상자의 보행 연습이네요. 1번에 아무것도 잡지 않고 걷게 하시면 넘어지실 수 있어요. 균형을 잘 못 잡으시고. 그래서 처음에는 무언가를 잡고 가만히 서 있는 균형 잡기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요양보호사가 노인분의 불편한 쪽을 받쳐주고 걷게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잡지 않고 걷게 하는 건 아니고요. 2번, 준비 운동으로 제자리에서 빨리 걷게 한다. 빨리 틀렸네요. 위험합니다. 준비 운동 좋아요. 제자리에서 걷는 거 좋아요. 가볍게. 그런데 빨리 걸으시면 위험하다는 거죠. 3번, 대상자의 불편한 쪽에 서서 몸을 지지하는 거 맞습니다. 불편하지 않은 쪽은요.
스스로 계속 쓰도록 격려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불편한 쪽을 지지해 주시고 받쳐 주셔야 합니다. 4번, 전후좌우로 신속히 몸을 이동하면 다치세요. 신속히나 빨리 나죠 뭐, 그쵸? 5번, 대상자의 건강한 쪽으로 몸을 기울여 걷게 하면 균형을 잃고 넘어지시죠. 기울어지시는 자세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계속 얘기하지만 요양보호사가 불편한 쪽을 받쳐주고 똑바로 서서 천천히 걷게 하셔야 합니다. 정답 3번입니다. 문제 25번. 그림과 같이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짚고 평지를 보행할 때 보행 순서로 옳은 것은? 정답 골라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지팡이를 짚고 보행할 때 문제 푸는 방법. 지팡이마다 건달을 항상 시험지에 적어 놓습니다. 느낌표 찍으실 때는 아래 화살표, 점 느낌표를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찍은 기출 모의고사 강의를 1강부터 쭉 들으셨다면 요 내용은 너무 많이 들으신 내용일 거예요. 이 어르신이 지팡이만 보면 다 주워다가 그렇게 지팡이마다 다 걸어 놓으신다는 거죠. 너무 놀라워서 느낌표 찍는데 아래 화살표, 점 느낌표 찍는다. 지팡이,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 순서로 계단 내려갈 때와 평지를 걸을 때 요 순서로 보행을 한다. 자, 그렇다면 계단으로 올라갈 때는요. 지팡이,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 순서다. 요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이 문제는요. 지팡이를 짚고 평지를 보행한대요. 어디를? 평지를. 그러면 평지라고 했으니까 위에 거겠네요. 지팡이,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 순서인데 왼쪽 편마비 대상자라고 하였으니 마비된 다리가 왼쪽, 건강한 다리가 오른쪽 이렇게 쓰고 답을 찾아야 안 틀리십니다. 안 그러면 또 헷갈려서 틀리세요. 꼭 쓰고 문제 푸시길 바랄게요. 지팡이 왼쪽, 오른쪽이니까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문제 26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로 구입이 가능한 복지용구는 1번 전동침대, 2번 이동욕조, 3번 수동휠체어, 4번 배회감지기, 5번 성인용 보행기. 정답은 5번입니다. 와, 무슨 정답을 이렇게 빨리 외치세요. 예, 저는 읽으면서 정답이 5번인 게 탁 나타나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 강의를 열심히 들으셨다면 역시 이미지 암기법으로 대여가 가능한 복지용구 외우셨을 거예요. 자, 대여가 가능한 복지용구 어떤 거? 비싼 거. 근데 우리가 비싸고 싼 걸 막 따질 시간이 없잖아요. 헷갈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무조건 외운다고 했습니다. 그림으로. 근데 이제 제가 그림 안 그리고요. 그림을 머리로 떠올리면서 글씨로 쓸 거예요. 자, 구간을 세 구간으로 나눴죠? 박, 방, 화장실. 그리고 밖에서 쓰는 거 첫 번째 수동 휠체어. 그리고 휠체어가 이동하려면 필요한 것 경사로. 자, 방으로 들어올게요. 첫 번째 수동 침대. 두 번째 전동 침대. 그리고 세 번째 그 아래 배회 감지기 깔 수 있다 그랬죠? 배회 감지기. 그리고 네 번째 욕창 예방 매트리스죠. 자, 화장실로 갑니다. 첫 번째 이동 욕조. 두 번째 이동 욕조 안에서 위로 아래로 올라가서 높이 맞출 수 있는 거 뭐죠? 목욕 리프트. 자, 요렇게 8개 외우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 7개는요. 대여만 가능한 것이고요.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대여도 되고 구입도 되는 유일한 복지용구입니다. 그래서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대여도 되고 구입도 된다. 되셨죠? 자, 그러면 전동 침대 여기 있었잖아요. 이동 욕조 화장실에 있었죠? 수동 휠체어 바깥에 있었죠? 배회 감지기 방 안에 있었네요. 그런데 성인용 보행기는 외운 바가 없기 때문에 구입이 가능한 복지용구입니다. 이렇게 탁
딱 떠오르시면요. 시간이 엄청 남으실 겁니다. 문제 푸실 때.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답 5번입니다. 문제 27번. 간이병기를 이용하여 침상 배설을 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 스스로 변기에 앉게 한다. 2번 변기를 차갑게 해서 변이를 자극한다. 3번 조명을 어둡게 하고 하의는 벗겨둔다. 4번 옆으로 돌려놓은 상태로 사용하게 한다. 5번 열탕 소독이 가능한 내열성 있는 변기를 사용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간이변기는 여러분 화장실까지 이동하기가 힘든 대상자가 사용하는 거예요. 침상에서 배설을 한다잖아요. 그런데 1번 대상자가 스스로 변기에 앉을 수가 없겠죠. 완전 도와주셔야 합니다. 침상에서 쓰는 거니까 높이가 좀 낮은 걸 쓸 것이고요. 엉덩이 밑에다가 넣어주셔가지고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중요한 거 얘기했네요. 어떤 자세? 반듯하게 누운 자세. 요 자세로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만약에 사용을 한다. 그럼 줄줄 셀 것이고 눌리키는 부위도 매우 아플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누운 자세에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2번. 변기를 차갑게 해서 변이를 자극하는 것이 아니죠. 변기가 차가우면 변을 보고자 하는 의지가 쏙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비데를 온열 기능이 있는 걸 쓰는 거 아닙니까? 그쵸? 3번. 조명을 어둡게 하고 하의는 벗겨둔다. 틀렸죠? 자, 웬만하면 조명을 너무 어둡게 하거나 너무 밝게 하는 건 다 틀렸습니다. 그리고 하의를 완전히 벗기는 게 아니라 허리 아래쪽을 무릎 담요 같은 걸로 덮어주시고 발까지 내려주시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4번. 옆으로 돌려놓은 상태로 사용하게 한다? 아니라 그랬죠. 어떤 자세? 반드시 누운 자세. 요게 좋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5번. 열탕 소독이 가능한 내열성 있는 변기를 사용하면 소독이 용이하겠죠. 그러면 청결하니까 좋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문제 28번. 삼킴 장애를 가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밥을 국이나 물에 말아 먹인다. 2번 사과를 숟가락으로 긁어 먹인다. 3번 계란은 반숙보다 완숙으로 한다. 4번 채소는 신맛이 강한 소스를 뿌려 먹인다. 5번 떠먹이는 것보다 마시는 형태의 유제품을 먹인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삼킴장애를 가진 대상자는요. 입에서 식도 쪽으로 음식을 잘 못 넘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입에서 기도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억지로 삼키려다 보니까. 그럼 뭐가 걸려요? 사례에 들리는 거죠. 사례에 안 들리려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수분이 조금 있는 음식이 좋습니다. 그런데 수분이 너무 없으면 뻑뻑해서 잘 안 넘어가죠. 예를 들면 떡이나 고구마 같은 거 있죠? 그걸 덩어리째 들이면 잘 못 삼키셔서 이게 기도로 넘어가서 기도를 막아요. 그러면 이제 질식사 하시는 겁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 물 상태로 마시는 것도 좋지가 않습니다. 물 마시다 살에 걸리는 경우 굉장히 많죠. 그래서 물은 꼭 드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찔끔씩 나눠 드셔야 해요. 그런데 하물며 1번처럼 밥을 국이나 물에 말아서 드시면 그 밥풀과 물이 기도로 넘어가서 흡인성 폐렴도 걸리실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 되십니다. 2번처럼 사과를 숟가락으로 긁어 먹이면 입자가 어떻게 돼요? 고와지겠죠. 그러면 덩어리보다는 고운 것이 더 잘 넘어가고 안전하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인데 요 사과가 사실은 조금 문제예요. 사과가 시큼한 사과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침이 많이 생겨서 살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게 답이 없으니까 요거는 달콤한 사과였다라고 보고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3번 계란은 반숙보다 완숙으로 한다 그랬네요. 자, 완숙 목 마치죠.
안 됩니다. 반숙이 목 넘김이 좋죠. 그래서 반숙이 더 좋겠습니다. 4번. 채소는 신맛이 강한 소스를 뿌려 먹으면 이 신맛 때문에 어떻게 된다? 침이 많이 나와서 살해에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안 됩니다. 5번. 떠먹이는 것보다 마시는 형태의 유제품을 먹이시면 물 상태잖아요. 살에 잘 걸립니다. 유제품 드시는 건 너무 좋죠. 그런데 어떤 것? 이왕이면 떠먹이는 것이 목 넘김이 좋고 살에 덜 걸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문제 29번. 대상자의 옷을 세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삶을 때 뚜껑을 열고 삶는다. 2번 세탁물에 얼룩이 심하면 모아서 세탁한다. 3번 탈수 시간을 길게 하여 건조 시간을 줄인다. 4번 혈액이 묻었을 때 더운 물로 씻고 찬물로 헹군다. 5번 냄새가 심한 세탁물은 붕산수에 담가 두었다가 말린다. 정답은 5번입니다. 옷을 세탁하는 방법을 물어봤어요. 남자분들이 골치가 아프다고 하죠. 잘 모르시니까요. 해본 적이 없어서. 근데 이거는 외우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좀 이해를 하시면 외우기가 쉽겠죠. 1번에 삶을 때 뚜껑을 열고 삶는다 그랬어요. 틀렸습니다. 닫고 삶으셔야 하는데요. 우리가 삶을 때는 그 빨래가 완전히 잠길 정도로 물을 넣지 않아요. 빨래가 반쯤 잠기게끔 물을 넣고 삶거든요. 어디에다가 합성세제나 비눗물에 이렇게 넣고 삶는 겁니다. 그러면 빨래가 물에 완전히 잠기지 않았으니 뚜껑을 열면 공기와 접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 공기와 접하는 부분은 공기가 있으면 화학작용이 잘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세탁물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화학작용이 안 일어나도록 뚜껑은 닫고 삶는 것이 좋겠습니다. 2번에 세탁물에 얼룩이 심해요. 모아서 세탁하면 이염이 되겠죠. 얼룩이 멀쩡한 세탁물도 오염시킬 수 있다는 거죠. 안 됩니다. 3번 탈수 시간을 길게 하여 건조 시간을 줄인다. 틀렸습니다. 당연히 탈수를 길게 해서 물을 쫙 빼내면 건조 시간은 줄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탈수하는 동안에 너무 마찰이 심했기 때문에 옷감은 다 상하겠죠? 안 됩니다. 4번 혈액이 묻었을 때 더운 물로 씻고 찬물로 헹군다. 틀렸죠. 뭘로? 찬물로 씻고 더운 물로 헹구는 겁니다. 자, 이거는 혈액의 특성을 좀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수혈을 하면 굳지 말라고 어떻게 보관하죠? 냉장 보관하죠. 세탁을 하려면 혈액이 굳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냉장 보관하는 것처럼 찬물로 씻어주는 것이 혈액의 굳음을 방지하면서 잘 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혈액은 빠졌을 테니 다른 애들은 더운 물로 헹구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더운 물로 헹구시는 게 좋습니다. 5번 냄새가 심한 세탁물은요. 붕산수에 담가 두었다가 말리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거야말로 완전 외워야 되는 거죠. 붕산의 특성 혹시 알고 계신가요? 붕산은요. 살균 소독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서 얘가 탈취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부에는 별로 해가 안 되는 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독약으로 쓰이는 성분 중에 붕산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굉장히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는 애인데 특히 탈취 효과에 탁월하기 때문에 양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냄새가 심한 세탁물은요. 빨래를 다 하고 헹군 다음에 붕산수에 담가뒀다가 따로 다시 헹구지 않고 그대로 탈수해서 말리면 심한 냄새들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거 외워야 되겠죠? 냄새가 심한 옷을 입으면 너무 괴로워서 몸부림치는데 꼭 그게 봉산탈춤 같은 거예요. 자, 냄새가 심한 세탁물을 입으면 봉산탈춤을 춘다. 자, 봉산탈춤, 붕산수 비슷하네요. 요렇게 외워 두시겠습니다. 그러면 희한하게 시험 볼 때 생각이 나실 겁니다. 냄새가 심하면 봉산탈춤을 춘다. 기억하시고요.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문제 30번. 그림과 같은 표시 방법에 따라 건조해야 하는 세탁물은? 그림은 여기 있고요.
1번 수건, 2번 이불, 3번 스웨터, 4번 면 티셔츠, 5번 노란색 블라우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건조 방법이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 그림이 있으면요. 어디서 말리라는 거죠? 햇빛에서 말려라 이런 겁니다. 그런데 해에 이렇게 음영이 젖어 있으면 그늘에서 말려라 이런 뜻이고요. 옷걸이라는 명령어가 있으면 옷걸이에 걸어서 건조하라는 거고요. 뉘어서라고 명령어가 있었다면 옷걸이에 걸지 말고 눕혀서 건조해라 이런 겁니다. 왜요? 옷걸이에 걸면 팔이 롱팔 되고 막 이러니까요. 쭉쭉 늘어나서. 그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 니트, 스웨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어떤 걸 그늘에서 건조해야 되나요? 예, 햇볕에 가면 색깔이 변하고 의류가 상하는 것들, 합성 섬유나 아니면 색상이 아주 짙은 것들, 그리고 무늬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그늘에서 말리는 것이 좋겠죠. 1번 수건이나 2번 이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햇볕에서 살균 건조시키죠. 그래서 얘는 그늘에서 한다 그랬으니까 틀렸고, 스웨터, 옷걸이에 걸면 안 된다 그랬죠? 틀렸습니다. 면 티셔츠는 아마 흰색 면 티셔츠 이렇게 나와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면 티셔츠는 햇빛에서 쫙 말려주는 게 좋겠죠. 5번 노란색 블라우스는 색상이 바랠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 그늘에서 말리고 옷걸이에 걸면 되겠죠? 정답 5번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조금만 기다렸다가 30회 기출 분석 2교시 5부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열공!